자, 오늘 주제는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아메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완전 뭡니까, 광풍이죠, 광풍요. 예,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아메이가 대세인데,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이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할 수단으로, 열기가 뜨거워요. 대세와 대세는 통한다는데, 저는 이 대세와 대세가 어떻게 통할까가 궁금했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연관성을 발견하게 됐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 그러죠. 블록체인, NFT 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게 뭐냐? 코인? 저게 뭐지? 아직도 도박이다, 투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반면에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일단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요겁니다. 요거 탈중앙화. 이 탈중앙화가 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탈중앙화라는 건 돈과 권력이 이때까지는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예, 기득권에게, 가진 자들에게.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들이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쉬우실 겁니다. 자, 제가 있는데,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놀러 간, 성렬이라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100만 원만 붙이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 알았다. 내가 쏴줄게, 써라해. 하면서 그냥 뭐 텔레포트 시킬 수 있습니까? 야, 핸드폰으로 보냈대. 써래. 이게 돼요? 예. 물론 핸드폰으로 보냈으니까 써레가 되는 이유는 중앙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돈을 보내면 은행이란 곳이 그걸 받아서 나의 잔고를 확인하고 내가 성렬이한테 돈을 붙여도 되겠다 싶으면 성렬이한테 붙여주는 거죠. 보내주면 성렬이는 또 그쪽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돼요. 이 방식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돼요? 간단하죠?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통제하고 있는 겁니까? 은행이 통제하고 있는 거죠. 은행이라는 곳이 인증해주지 않으면, 즉 제3자가 인증해주지 않으면 화폐라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그런 은행이 부도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돈 날라가죠. 해킹을 당했어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은행 해킹 당했다고. 은행이 실수를 해서 내가 10만 원 보내야 되는데 100만 원을 보냈어. 은행이 내가 10만 원을 보내면 외국 돈으로 10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가치를 낮춰가지고 5달러밖에 안 바꿔준대. 막 이런다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게 내 돈이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은행이 부도가 나고 우리 금융 사태가 막 오면서 은행을 못 믿게 된 거죠. 그때쯤에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그때쯤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개인 간의 은행 제3자의 인증을 받지 않고 제3자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서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화폐 시스템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돼요. 이게 비트코인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우리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죠. 이 논문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이 비트코인 왔다 갔다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는 중앙에, 즉 3자의 인증이나 3자가 발행하지 않고도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화폐 비트코인이란 게 논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운용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시계가 비트코인이라면 그 시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톱니들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톱니바퀴가 필요해요. 그 톱니바퀴, 즉 운용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무슨 코인, NFT 모든 것들이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냐 하면 이 블록체인이란 걸 기반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럼 블록체인이 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이 뭐냐?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인 은행이나 정부나 제3의 인증이 없이 즉 중앙 집권적인 경제나 정치 사회제도에 반대해서 우리는 돈 거래를 우리끼리 하자. 그냥 뭐 그냥 은행에다가 뭐 인증을 받고 화폐라는 걸 쓰고 지폐라는 걸 쓰고 뭐 뱅킹을 하고 그러느냐. 그냥 우리끼리 거래하자. 그러니까 중앙의 통제 시스템을 좀 거부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때까지 중앙 즉 거대 기업들과 거대 정부들은 우리 소시민들의 어떤 그 재화와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시스템들을 너무 주물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어느 날 3번 사람이 7번 사람한테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10만 원을 갚아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장치가 없어요. 제3의 인증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7번 사람에게 10만 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노트에 이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에 은행이 빠지고 각자가 보증을 하고 인증을 해주는 각자 개인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인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1번 노트에도 3번이 7번한테 10만 원 송금했다고 적혀 있고 2번 노트에도 3번이 7번에게 송금했다고 적혀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전부 다 각자가 가진 노트에는 3번에서 7번까지 3번이 7번에게 입금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 어떤 제3의 인증기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노트를 블럭이라고 불러요. 이 노트를. 예.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각자가 각자의 노트에다가 쓴 걸 블럭이라고 이렇게 블럭이라고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상으로. 그래서 그 블럭을 이렇게 이어 붙여요. 예. 동일한 거래 내역이 적힌 블록이 이렇게 생겨서 이것들을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예. 노트가 블록입니다. 블록 안의 내용은 서로 간에 거래하는 기록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10만 원을 A가 1이 3한테 보냈다가 4가 5한테 20만 원 보냈다가 3이 6한테 50만 원 보냈다가 이러면 그 거래 내역이 이 블록 안에 계속 데이터가 차는 거예요. 다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고 또 다 차면 다른 블록을 새로 쌓고 거래 내역이 거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블록이 계속 쌓이겠죠. 그럼 이 블록을 이렇게 계속 쌓으면서 체인처럼 연결해 가지고 보관한다. 그래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된 이 블록들을 블록체인이라 그래요.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정부와 은행이 필요 없이 중앙에서 통제하고 중앙에서 인증해주는 시스템이 필요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인 수많은 블록들은 각각의 개인의 즉 블록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블록에 각각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다 되기 때문에 10명일 때는 그것을 속이려면 10명한테만 사바사바 해가지고 야, 네 장부 좀 바꿔줘. 네 블록 안에 들었는 거 거래 내역 좀 바꿔줘. 10명만 속이면 위조가 가능해요. 에? 위조가 가능하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1000만 명이 되고 1억이 되면 이게 변조를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블록체인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록들을 그러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개인 컴퓨터에다가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호화폐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것이 거래되는 양들이 적었기 때문에 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적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에서도 저장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워낙 길어져가지고 계속 코인들이 거래될 때마다 여기 쌓이는데 암호화폐가 거래될 때마다 여기 쌓이는데 이게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 개인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장할 컴퓨터들이 따로 필요한 겁니다. 따로. 그래서 수많은 컴퓨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블록체인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 채굴장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채굴장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블록체인들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당신 컴퓨터를 썼으니까 그 대가로 코인을 요만큼씩 여러분들한테 이 컴퓨터를 제공한 사람에게, 이 컴퓨터에게 코인을 조금씩 나눠줍니다. 예, 나눠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 채굴한다는 뜻은 내 컴퓨터를 제공해서 블록체인을 여기 쌓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무슨 코인이든 그 코인을 나한테 나눠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안전하냐는 거예요. 아, 이 은행이 안전하지 그거 어떻게 믿냐고. 나는 못 믿겠어. 네,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은행은 보안을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꼭꼭 숨기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외부 해커들이 침입 못하게 막 그 뭐 어떤 보안 시스템을 깔고 보안 전문가를 들이고 막 그 공인인증서를 넣으라 그러고 뭐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무슨 디지털 아이디를 넣으라 그러고 지문으로 넣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꼭꼭 숨기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을 당하죠. 그죠? 근데 블록체인은 어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동일한 장부를 모두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어느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왼쪽이 안전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더 안전합니다. 이거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모든 블록체인이 들어있는 컴퓨터들은 예, 일정 시간마다 데이터들을 계속 갱신합니다. 계속 갱신해서 하나가 이상해. 그러면 다수의 데이터로 덮어쓰기가 됩니다. 10개가 이상해. 근데 1000만 개가 A는 B한테 10만 원을 송금했대. 근데 2개가 A가 B한테 1억을 송금했다고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갱신이 일정 시간 안에 되면서 계속 다수의 데이터로 계속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1000만 대, 1억 대의 컴퓨터를 다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보안이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블록체인을 공공거래장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공공거래장부. 자,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고 이게 아메이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유통에 다 쓰입니다. 자, 금융경제는 제가 얘기 드렸고요. 문화요? 여러분들 그림에도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넣을 수 있다면 위작이 나올 수가 없죠. 위작이. 그죠? 사진도요. 내가 어떤 예쁜 사진을 찍었어요. 예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다가 만약에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내 개인 거다. 절대 딴 사람도 복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디지털 저작을 하는 사람들의 그 저작권도 보호가 되겠죠. 그게 NFT입니다. NFT. 유통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난립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매년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올해 2022년도에 북미에서 열린 블록체인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난립니다, 지금. 아디다스, 뭐 에어버스, 아마존, AT&T, 뭐 이거 뭡니까? 제약회사죠. 바이어. 예, BMW, 뭐 여러분들 여기 시스코, 코카콜라, IBM, 레고, 예, 인텔, 예, 뭐 비자, 수많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이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들은 도태되거든요. 왜? 이들이 바로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결국에는 중앙 집권적이었던 돈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개인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드디어 아메이가 힘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요 3년 전에 청문회에 불려나갔어요. 왜 불려나갔는지 아세요? 너희들 이때까지 우리의 정보를 팔아가지고 수십조, 수백조를 벌었잖아. 소비자들의 정보를 너희들이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너희들만 돈을 보고 소비자한테는 왜 혜택을 안 줘?
라고 청문회 나가서 엄청 욕을 먹었어요. 야, 엄청. 예, 이 국회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이용해 연간 40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난 내 데이터로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이때까지 수많은 이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쇼핑 한번 하고 나면 다른 데 다 들어가도 계속 그거 뜨죠? 안 그러세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구글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구글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았고 나는 10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수많은 것을 먹어보고 입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영화를 보고 내가 소비를 해보고 소비의 경험을 광고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그죠?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한 개도 혜택을 못 받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야 영화 재밌더라 그래서 너도 영화 한번 봐 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만 돈을 벌어 갔었던 겁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내가 광고했다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사회에는요. 근데 블록체인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개인이 식별이 가능해요.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가능해질걸요? 내 아이디가 있고 그 사람의 아이디가 있고 아메이처럼요. 근데 아메이는 이걸요 63년 전부터 해왔던 거예요. 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회사들이요. 네, 이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 블록체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내 데이터를 썼으면 나한테 보상하라는 거죠. 내 데이터를 썼으면 나한테 보상하라. 반대로 기업들도 당신 데이터를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당신에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코인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코인. 이제 이해되세요? 코인이란 건 뭐냐 하면 흔히 투자를 한다 그러고 뭐 돈을 잃었다 그러고 뭐 땄다 그러고 벌었다 그러고 그 코인 모두가 이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만든 코인입니다. 자, 코인 거래 사이트인 이게 어디죠? 이게 업비트. 코인 거래 사이트에 가시면 수많은 코인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전부 다 바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벌써 6,000개가 넘습니다. 6,000개가 넘는데 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듭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를 못하면 없어지겠죠. 그렇게 없어지는 앞으로는 수많은 코인들이 없어질 겁니다. 왜? 지금 과도기거든요. 향후 3년, 5년 더 있어야 제대로 기반이 잡힌 코인 생태계가 돌아가는 플랫폼들이 제대로 등장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코인의 광풍이라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이 코인들을 발행해요. 플랫폼을 만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코인.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할 때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그래서 게임을 하면 그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코인을 줘요. 게임에 대한 보상으로. 자, 내가 게임을 막 하는데, 그 게임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뭔가 몬스터를 죽이고 하면 이런 코인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게임을 더 할 수 있게끔. 그죠? 내 데이터, 내 노력, 내 워크, 소비자의 워킹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 위믹스입니다. 자, 모든 코인은 여기 보시면 백서라는 걸 발행합니다. 백서. 백서가 뭐냐 하면 우리 코인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이러이러한 코인들을 제공해 주겠습니다라고 짧게는 3, 40페이지, 길게는 몇백 페이지의 백서가 나옵니다. 이 백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요겁니다.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위메드 자회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게임 회사인데 게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고 토큰을 발행해서 토큰이 코인입니다. 토큰을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 안에서는 돈처럼 활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의 코인을 얘기해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개인 정보도 있을 거고요.
내 쇼핑 정보도 있을 거고요. 내 의료 정보도 있을 겁니다. 내 맥박, 내 혈압, 나의 뭐 어떤 체온, 이런 것들도 사실 의료 정보거든요. 날씨가 기온이 몇 도가 됐을 때 40대 남성은 어떤 체온이고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다 정보입니다. 정보. 그걸 모으면 돈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때까지 보상을 안 해줬는데 이런 블록체인이 생기고 코인 생태계가 생기면서 요런 그 코인을 P2E 코인이라 그럽니다. Play to earn. 그러니까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래서 P2E 코인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정보를 요거 보세요.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수집해서 그 대가로 토큰을 발행합니다.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료 정보가 날아가면 토큰, 코인이 발행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거래소에서 팔아서 환전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요건 얼마 전에 생긴 건데요. 되게 재밌는 코인이 나왔어요. 스테픈 코인이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거냐 하면, 운동화를 신고, 이 스테픈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운동화를 사요. 15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이게 NFT가 적용돼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운동화라 가지고, 이 운동화를 신고 달리거나 걸으면 그 양에 따라서 코인이 보상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코인이 보상되는 재밌는 코인이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제가 코인을 투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성장을 할지 없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써야 돼요. 좋다고요. 근데 그냥 아이디어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성, 게임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허가가 나진 않았는데, 인증이 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인증이 된다면 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들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코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M2이라고 부릅니다. Move to earn. 움직이거나 뛰거나 걸으면서 코인을 획득하는 코인이라는 거죠. 이런 코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토큰 이코노미, 코인 생태계가 생기면 이 코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해당 경제 시스템, 그 플랫폼 안에서 화폐 역할을 합니다. 자, 아까 그 스테픈이라는 코인을 예로 들어보면요. 이 스테픈에서 내가 운동화를 사가지고 막 달리거나 떼어가지고 얻은 코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하면 이 회사의 운동화를 살 수 있어요. 운동화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내 체력별로, 내 몸무게별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더 좋은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뭘로 작용한다? 화폐로 작용한다. 화폐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그 스테픈이라는 회사가 막 커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많아갖고 커지면 거기에 있는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플랫폼의 그 토큰 플랫폼은 그 회사의 가치가, 우리 일반 기업은 주식회사는 주식의 가치로 총량으로 평가를 하지만 저런 토큰 플랫폼 기업들은 발행된 토큰의 금액으로 회사의 가치가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스테픈을 활용하게 된다면 토큰, 즉 코인의 가격이 막 올라가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운동해가지고 모아놓은 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면 나한테도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이 일정 부분 배분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주식처럼 참여자가 이익이 공유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코인이 광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2번입니다. 저 회사에 저 스테픈이란 저런 방식이 앞으로 더 활성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모이지 않을까.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가진 코인이 막 올라가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 기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테픈이 망하면 휴지 되는 겁니다. 빵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토큰 경제에서 이 코인이 쓰이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 한번 볼까요? 자, 아메이는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과 코인과 NFT가 발달하는데 기본은 뭐냐 하면 돈과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서 이런 경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메이 볼까요? 아메이는 원래의 그 어떤 유통의 개념,
즉 중간의 미들맨, 중개인들이 대다수의 돈들을 벌어가고 소비자는 그냥 소비만 했던 이런 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 미들맨을 없애버린 겁니다. 블록체인처럼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이 미들맨, 즉 중개자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바로 뭘 줘요? 상품을 공급하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딱 맞는 것을 63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가 이것을 써보고 좋아서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하면 소비자가 했던 노력을 중앙의 기업, 즉 아메이가 가져가지 않고 이 역할을 토큰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의 코인은 PB인 겁니다. 우리는 아메이를 통해서 코인을 모아왔던 겁니다. 그 코인 이름이 뭐다? PB다, PB. 저희 파트너들 중에 젊은 분들은 PB 채굴하러 가자, 이럽니다. PB가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건 제가 붙였습니다. C2E 코인인 겁니다. Consumed coin. 소비하면서 코인을 얻다라는 거죠. 이 원리들을 비교해 보니까, 63년 전부터 탈중앙화를 시작했던 시초였던 거예요. 이걸 없애고자 생각했던 거잖아요, 아메이는요.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코인 채굴하는 거하고 PB 모으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코인 채굴하려면 채굴기를 투자해야 돼요. 그 있잖아요. 그래픽카드 억수로 비싼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투자합니다. 내가 채굴하거나 구입한 것만 내 소유입니다. 환전은 거래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등락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내가 채굴할 때는 100원 하던 게 나중에 되니까 10원 하고 빵원 될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PB는 어떤지 아세요? 생활 속에서 채굴이 가능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가능해요. 두 번째는요, 내가 모은 것뿐만 아니라 연결과 공유로 모은 것도 내 코인이라고 인정해줘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세 번째는요, 환전을 거래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매달 그 모은 코인에 대해서 자동으로 현금 환전을 해줘요. 매달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모았냐, 어떻게 모았냐에 따라서 1년 동안 연말에는 또 연말 보너스로 또 코인을 줘요. 현금으로 줘요. 이런 코인이 어디 있어요? 같은 코인인데. 마지막으로요, 코인이 사라질 염려가 있는 반면에 PB라는 코인은 5A1의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최고의 회사가 신용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망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대박인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코인의 성장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4차 혁명 시대의 발달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코인은.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코인 광풍인 원인은 뭐냐 하면요, 소득의 불균형, 기회 불평등, 부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요, 이 투자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요. 물론 투자 수단이 맞긴 한데 투기 수단이 돼버린 거죠. 투기 수단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예견하냐 하면 현재 나와 있는 6천여 개의 코인 중에서 한 5,900개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집니다, 그거. 재정리됩니다, 재정리. 근데 막 지금 불나방처럼요, 막 달려드는 거죠. 큰일 납니다. 진짜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코인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메이 우리 PB라는 코인 채굴해보지 않을래? PB가 무슨 코인이에요? 그럼 막 찾아본다고, 그 사람들은. PB 코인 있나? 거래소에. 그러면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요, 안전하고 어디에나 널려 있는 코인을 채굴하자고요. 이거는 위험하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은 너무너무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어디 널려 있습니까? 일단 우리 집에 널려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집안에 숨겨진 금맥을 찾아라. 그러면서 아메이의 우리 생필품 소비를 통해서 수입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집안에 숨겨진 금맥 찾아라는 책도 있었는데요. 저는 집안에 숨겨진 PB라는 코인을 찾아라. 일단 내 집에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내 거 생필품 바꾸면 채굴되죠. 주변 사람들의 가정에도 숨겨져 있는 PB라는 코인을 채굴해 주는 겁니다. 같이 채굴하면 우리 함께 아메이를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관성, 큰 맥락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이게 제대로 제가 정립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